저 얼마 전에 이거는 구입한 지 한 3년 정도 됐나?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작품을 얼마 전에 또 하시더라고요. 점점점 이제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작품이 얼마나 웃기냐면 전시장에 가면 작품이 있고 옆에 캡션이 있잖아요. 작품이 더 캡션보다 작아요. 너무 그런 것들도 재밌었고. 안녕하세요. 돌아온 금호동 심실장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랜만에 금호동으로 왔어요. 저희 집에. 지금 뒤에 보시는 작품이 눈에 유독 들어오시죠?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저희 집에 있는 컬렉션이라고 하면은 조금 거창하기는 한데, 사실 여러분들 전시를 가도 아니면 팝업 스토어를 가도 요즘에 꼭 굿즈 구입하시잖아요. 그런 작가들의 굿즈에서부터 이런 정말 작품까지 다 뭔가 본인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모으는 거를 컬렉션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컬렉션하는 기준은 또 뭔지, 미술 작품을 구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꼭 전시장 가서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작품, 관람만 하면 되는 작품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작품을 언젠가는 나도 그 작품의 엽서만 사다가 언젠가는 구입을 해서 내 침실에 아니면 내 식탁에 항상 마주보고 있어야지라는 꿈을 꾸게 되실 날이, 꿈은 꼭 꿔야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시작을 저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먼저 이 뒤에 있는 작품부터, 사실 이 작품이 저희 집에서 가장 최근에 식구로 들어온 작품이에요. 사이즈는 크지만 뭐 가격이 그렇게 어마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에 아시다시피 이렇게 디아색이라는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진 디지털 작품이죠.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작가를 옛날부터 인스타그램을 팔로우를 하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너무 요즘스럽다고나 할까? 감각이나 또 이 안에 있는 항상 피규어나 이렇게 평면으로 작업하는 작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실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제 인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분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 크리티 작가님이 항상 그려내고 만들고 있는 그런 작품들 중에 주인공은 유명한 뮤지션이나 아니면은 디자이너, 아티스트, 패션 디자이너, 마릴린 먼로 같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 그러니까 다 실제로 이 작가가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닮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영감을 받거나 이런 작가들의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 이 구도가 굉장히 어디서 본 듯한 작품이 보일 텐데, 여기 보면 바로 유명한 미국의 작가 에드워드 호퍼의, 이 작가의 가장 대표 작품은 바로 이렇게 카페의 모습인데, 이 구도를 어디서 가져왔냐라고 보면은 바로 얼마 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이 작품 들어와 있었죠. 그때 작품은 아마 서 있는 부인이었을 텐데, 이 작품의 구도가 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 안에 있는 인물은 실제로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티브 레이시라는 뮤지션이고 기타리스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타가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시기 때문에 그 출신이고 밖에 야자수가 살짝 보이고, 그리고 이분이 마치 이제 혼자 잠깐 공연하기 전에 혼자만의 사색에 빠진 듯한 굉장히 화려한 뮤지션의 삶이지만 또 저런 또 뒷모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도를 이렇게 호퍼의 구도에서 그 외로움과 현대인의 고독 같은 것들 그대로 차용해 왔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품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작품을 우리 집에 어디에 놓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왜 이 자리에 놨냐면은 저희 집 창이 이쪽에 있거든요. 창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집의 창의 방향과 맞춰서 창에서 이렇게 진짜 빛을 받고 있는 듯한 거실 창 구도와 맞춰서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크리트 작가님의 여러 가지 다른 전시나 다른 활동 한번 꼭 같이 눈여겨보시고요. 되게 기대되는 작가분의 한 명이고, 그리고 이 작가님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이분의 작은 오브제부터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 한번 보러 갈까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작품은 바로 제 뒤에서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는 모빌 작품입니다. 집에 이렇게 창가에 드림캐쳐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놓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집이 좁다 아니면 놓을 곳이 없다 아니면 벽이 딱딱하다 그래서 뭔가를 매달거나 입체적인 거를 좀 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통 집에서는. 근데 이렇게 코너는 어느 집이나 이렇게 구석구석에 코너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사각지대에는 큰
큰 스탠드가 서 있을 수도 있는데 한 코너에는 이렇게 모빌 작품, 요즘에 우리가 뭐 뮤지엄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칼더의 그 모빌 작품들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뭐 10만 원대 초반 해서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그런 것도 좋은데 이 조민지 작가의 작품을 저는 페어에서 보고 구입을 바로 했습니다. 원래부터 알고 있던 작가는 아니었는데 이 작가의 작품들이 굉장히 동양스럽게 그 갤러리에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외국에서 보는 그런 모빌의 방식이 아니라 나뭇잎 같이 느껴졌어요. 아마 그때 다랑아리랑 같이 있었어서 그랬나 봐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분을 좀 구입하고 나서 찾아봤는데 집에 이렇게 지금 느티나무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혹시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작가님도 사실은 금속공예 출신이신데 귀걸이나 장신구 같은 걸 좀 볼드하고 굵직굵직한 걸로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달고 다니는 거 말고 이렇게 직접 그 자체로서 매달려 있는 이런 구조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왜 아까 제가 자연을 집에 들인 것 같다라고 했냐면 이 안에 이런 거 유리나 이런 거 다 직접 만드시는 거거든요. 금속이나 이런 것들 원래 금속 고개를 하시면서 꼭 그 금속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재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연에서 오는 뭐 흙 작은 돌멩이, 개미 뭐 이런 식으로 좀 자연물 같은 것들, 나뭇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많으셨대요. 이 안에 보면은 주변에서 모은 먼지 아니면은 뭐 흙, 돌가루, 뭐 나뭇잎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같이 들어있고 그래서 자연의 그 어떤 것이라도 조금 요소를 가지고 와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자연적인 소재와 인공적인 소재와 본인이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기묘하게 마치 이제 자연과 우리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균형을 맞추려는 뭐 그런 아슬아슬한 긴장감도 느껴지지만 사실은 느긋하게 항상 이게 바람의 일렁이면은 나뭇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보고만 있어도 편안하고 아름다운 이 작품이 저 뒤에도 하나 또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아름답고 마음이 편한 조민지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조민지 작가님 옆에 있는 남진우 작가님의 작은 피스입니다. 남진우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이렇게 얼굴 혹시 보이세요? 얼굴 어떤 이제 남성이 이렇게 호숫가에서 물을 이제 입으로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화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작품 안에서 남진우 작가님의 큰 그런 세계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항상 이렇게 마치 이제 이렇게 갑옷을 입고 있고 약 신화 속의 왕자 아니면 영웅 같은 사람이 오징어 모양의 괴물을 무찌르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을 시리즈를 해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오징어 괴물 그리는 오빠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런 어렸을 때 오징어를 보고 굉장히 조금 인상 깊었나 봐요. 그 생명체에 미끌미끌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거랑 굉장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제 괴물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 괴물이 이제 막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런 스토리를 혼자 막 쓰죠. 이 작가님은 뭐 일본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성경이나 다른 종교나 모든 것들을 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신화적인 내용과 그리고 갑옷인데 약간 이렇게 푸르게 돼 있고 팔도 막 여러 가지 있어서 뭐 힌두교도 약간 보이는 것 같다고 누군가는 또 그러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은 그 여러 큰 작품일수록 좀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메타포나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분이 마치 이제 그 자기 얼굴을 보고 반했다는 그 신화 속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큰 싸움을 하고 난 뒤에 혼자 이제 여유롭게 목을 축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작은 작품을 구매했는데 여러분들 남진 작가는 작년에 23년도에 프리즈 영 아티스트인가 거기에 20명 안에 선정이 됐고 또 국립현대랑 서울시립미술관인가 거기서도 아마 미술은행의 소장이 될 정도로 요즘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인정받고 또 검증이 되고 있는 남진우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기 장 위에 마치 작품 받침대 위에 뭔가 많이 올라가 있는 듯한 보이는 지금 이 장면은 어디서 알 듯하고 그런 작품이 보이실 텐데 여기서 보여드릴 작품 바로 여기에 잘 보이시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좀 자세히 좀 찍어 드릴게요. 버드핏, 그러니까 김승환 작가의 작품이 벌써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김승환 작가님은 색연필로 아니면 연필이나 물기 없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많이 그리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책이 많아요. 이분은 왜냐면 실제로도 이렇게 드로잉북에 많이 그리시기도 하고 이거는 뭐 따로 물감을 뭐 말리거나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재하고 다니시면서 금방금방 그 현장이나 일상을 바로바로 캡처해서 그리기도 편하고 이분이 색연필이나 이런 걸 쓰는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물감은 본인이 또 어떤 색을 내려면 이거랑 조합하고 이거랑 조합하면 약간 뭐 부담감? 그 색이 또 안 나왔을 때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팔레트를 자기가 골라서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그 어떤 다른 물감을 색을 조합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냥 선택만 해서 본인이 충실하게 그림에 좀 더 몰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인터뷰를 한번 읽었는데 야 이게 색연필을 아니면 연필을 쓰는데도 그런 이유가 다 있구나. 작가님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버드핏 작가님 그러니까 핏이 약간 구덩이, 뭐 구멍 이런 뜻인데 버드핏이라는 합성어의 필명을 쓰는 이유는 약간 여기 보시면은 요즘 도심에 항상 비둘기 많잖아요. 이렇게 새의 시점에서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맨날 더러워 이러는 그런 비둘기들도 걔네들이 위에서 우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작고 저렇게 작은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아둥바둥하면서 살잖아요. 어떤 때는 또 왜 저렇게까지 사나 뭐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빵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넘어져 있고 이쪽에서는 개똥을 싸고 이런 그런 현실의 그런 모습들을 거의 그 새의 시점에서 많이 보시고 여러 가지 일상을 한꺼번에 한 화면에 담아내시기 때문에 버드핏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정말 예쁘장하게만 그리거나 뭐 아름다운 장면만 담아내는 건 아니시거든요. 왜냐면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 다 인물들이 다른 표정들을 하고 있고 옆을 보거나 지금 요가를 해도 다 뭐 다른 거를 하고 있죠. 다른 표정들을. 그래서 현실을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는 분인데 인물이든 동물이든 다 표정들이 달라요. 그런 거 한번 나중에 김승환 작가님, 버드핏 작가님의 전시를 보시면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이분이 또 요즘에는 이렇게 그림이 드로잉이 얼마만큼 작아질 수 있을까를 계속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이것도 작은데 저 얼마 전에 이거는 구입한 지 한 3년 정도 됐나?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작품을 얼마 전에 또 하시더라고요. 점점점 이제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안에는 심지어 이제 뭐 누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치장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작품이 얼마나 웃기냐면 전시장에 가면 작품이 있고 옆에 캡션이 있잖아요. 작품이 더 캡션보다 작아요. 그리고 너무 그런 것들도 재밌었고 기존의 틀이나 이런 것들 조금 깨트리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작가님하고 옛날에 대리미술관에 있을 때 큰 굉장히 2m가 넘는 큰 대형 작업도 해서 우리가 영화로 치면 롱테이크라고 하죠. 끊어가지 않고 이쪽에서 저쪽 그 도시 한 사거리를 쫙 연결하는 그런 모습들도 한 장면에 담아내서 아파트 공간에 설치하고 큰 프로젝트들도 하십니다. 항상 이렇게 작은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작은 작품은 좀 부담 없이 저희가 소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굉장히 큰 넓은 저택에만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작은 자취방이나 아니면 옆에 사이드 테이블이나 이런 화장대 옆에 그냥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우리 버드핏 작가의 작품을 하나 소장하셔서 머리 말릴 때나 보면은 또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그리고 라면 끓일 때 그 선반 위에 이렇게 접시 옆에 이렇게 올려놔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던 라면 끓이다가도 보고 또 한 번 또 웃을 수 있고 작품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이렇게 항상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 기분에 따라서 달리 보이기도 하고 어제는 안 보였던 작품이 또 오늘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놨다가 가을이 왔네 그래서 이 작품을 저쪽으로 치우고 또 이렇게 위치도 좀 바꿔보고 내 공간을 남들이 봐주던 안 봐주던 내 개인 어떤 갤러리처럼 생각을 하시고 분위기 전환을 해보시는데 이런 작품들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어마어마하게 막 대갈 작품이라기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이 뭐 홍대 아니면 성수동 어떤 쇼핑몰 이런 데서 진짜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젊은 작가의 작품들이 저희 집에 많아요. 저는 그런 작가의 작품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구입을 마음만 먹으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직 젊은 작가분들은 그게 좋은 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시면은 우연히 들렸던 아니면은 꼭 그 일부러 큰 마음을 먹고 찾아가던 항상 이제 가격 같은 거 바로 그날 구입하시지 않더라도 한번 계속 물어보시고 작은 엽서나 아니면 굿즈 같은 거를 이제 대신 구입을 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작은 사이즈의 작품부터 하나
둘씩 이제 소장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뭐 옷을 뭐 계절마다 사거나 아니면 머리를 바꾸듯이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모으면 본인만의 또 사적인 취향이 생기게 되면서 또 하나의 일상에 재미있는 흥미로운 또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재미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